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 그러면 그게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표를 보시면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 두 개 팔 때 상관없이 다 여기서는 400원 이렇게 고정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기업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윤이라 얘기할 건데 그 이윤을 극대화한다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프라핏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총 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니? 라고 하면은 야, 너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어? 이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총 수입이라고 하고요. 얘는 P 곱하기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가 근데 시장에서 결정됐어. 400원으로 결정되면 하나째, 두 개째, 뭐 그렇잖아. 우리 자판기 갔는데 콜라 가격이 400원이야?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딱 갔더니 그냥 다 하나 뽑을 때, 두 개 뽑을 때 다 400원 되는 거죠. 물론 자판기에도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날씨 온도라든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띠리릭 성대 다니는 학생이네요. 그럼 가격을 뭐 20% 할인 같은 거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뭐 복잡하고 얘기 들어보면 막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냥 뭐 교직원이다, 학생이다 이런 할인 같은 게 따로 있기는 않지만 이렇게 400원 이렇게 되면 총 수입은 TR 토탈 레버뉴는 400 곱하기 Q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간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수입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 팔게 되면 400원, 두 개 팔면 400원짜리 두 개 팔았으니까 800원, 세 개는 1200원 등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요 관심사가 P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각각 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Q와 TR이 관심사가 되니까 TR과 Q가 관심사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자, 기울기가 일정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평균 수입을 할게요. 평균, 에버리지 레버뉴라 하면 TR을 Q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AR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 약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에 좀 익숙하게 보시면 돼요. TR을 Q로 나눠주니까 얘는 P 이렇게 돼요. P가 우리 400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게 MR이라고 할게요. MR은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R로 D라고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역시 400.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요 가격이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표에 보시면 AR, MR, 400, 400, 400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윤 극대화 할 때 이걸 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단기의 균형과 이윤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그림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했는데 이윤은요, 다시 정리하면 TR, 총 수입에서 총 비용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총 비용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총 비용은요, 다시 또 쪼개 쓸 수도 있겠네. 얘는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총 비용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 그러고요. 생산을 하던 안 하던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 비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VC 베어리어블이니까 가변 비용이고요. TFC 픽스드 해가지고 고정 비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변이라는 변동 비용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얘는 고정. 생산을 하던 안 하던 뭐 일정하게 고정돼서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그건 TR과 TC, 그건 지난번에 그림을 봤고 우리가 여기서의 관심사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Q. 자, 우선 첫 번째. 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일정해요. 이렇게. 얘가 뭐였냐면 AR이면서 MR이다. 이렇게요. 아이고, MR.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게. 오케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뒤에 나중에 더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일정하고 가격 곡선 AR, MR 똑같고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MC라고 그러는데 MC도 원래 U자 형태 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우상향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MC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MC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윤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요점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생산하게 돼요. 오케이? 아니,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하나 더 생산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Q스타였다 할게요. Q스타야. 그리고 여기가 Q스타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그냥 좀 크게 나타내려고 Q스타에서 하나 더 부족한 상황이라 할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상황에서 봤을 때 내가 물건을 하나 더 생산할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얻게 되는 이득이 이만큼이라니까요. 근데 발생하는 비용은 이만큼이라니까요. 빨간 색깔만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더 먹을까? 하나 더 생산할까? 생산했을 때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추가적인 비용, 그 한계 비용이잖아. 추가적인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그게 이렇게, 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얻게 되는 총 수입은 파란색이니까 요 차이만큼 이득이 발생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생산을 더 하는 게 낫지. 여기서 하나 더 생산했다 합시다. 최적 수준이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거보다 물이 100도씨에 끓게 되는데 100도씨보다 적어도 물이 안 끓으니까 최적이 아니고 101도씨 됐다. 이거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이만큼인데 총 비용이 더 크게 되니까 오히려 생산을 더 하면 이득도 있지만 비용이 더 크니까 더 나가선 안 된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래서 Q스타가 최적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스텝 1 이렇게 보시면 MR 이꼴 MC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최적 생산량 Q가 결정돼요. Q스타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Q스타를 결정했어요. 근데 가격은 원래 정해진 가격을 받아야 돼. 400원이니까요. 400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 총수입을 표현한다 해볼게요. 총수입을 표현해. P 곱하기 Q가 총수입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거를 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P는 이거야. P는 이거. Q는 이거야. Q스타. 그러면 이게 바로 총수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색깔을 다 칠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총수입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TR과 TC 이렇게 해서 그 생산량일 때 높이로 TR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압축해서 Q를 빼버린 거지. P를 빼버려가지고 면적으로 표현됩니다. P 곱하기 Q. 이게 바로 총수입.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게요. 총 비용은 여기 밑에 분리를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네요. 얘를 다시 쓰면
AC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AC라는 게 평균 비용이라는 게 TC를 Q로 나눠준 거니까 TC는 AC 곱하기 Q 이렇게 돼요. 여기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여기서 구할 수는 없어요. MC 뭐 이런 거는 변동, 가변 비용만 나타내니까 AC 곡선을 따로 하나 더 그려야 돼.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U자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렸어요. AC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래프가 좀 헷갈리거나 그런 거는 이게 전체를 봐서 정신이 없는데 내가 Q스타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AC는 이거야. 이게 우리가 나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발자취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이가 뭐 10살, 11살, 12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이대에서는 지금 요 점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보이면 안 되고 요 점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점, 여기 색깔을 칠할까? 요 점, 이렇게. 요 점이 AC. 그리고 요 점이 요저기가 바로 P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AC 곱하기 Q가 지금 T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AC, 요게 요 직사각형 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TC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빨간 색깔 면적이 T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이 면적이 TR이고요. P 곱하기 Q. 요 빨간 색깔이 TC고요.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니까 이윤은 요게 이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복잡한 그림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학의 이제 그림 시작 중에 하나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 다시 한번 식을 또 써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 함수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Q를 밖으로 빼버릴게요. 어차피 이윤극대 산출량이니까. 그래서 P-AC Q 지금 이제 최적 생산량 얼마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요게 P고 요게 AC고 그거의 차이 그게 이거지.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요거야. 거기다가 Q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 여기가 AC 이렇게 되고요. 요게 뭐라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P에서 AC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게 이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사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양쪽의 이윤극대화하는 최적 생산량은 결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윤은 가로 안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P가 AC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윤은 빵. 그쵸? P가 AC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P가 AC보다 크면 그러면 이윤은 0보다 큰 이걸 양의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P가 AC랑 같게 되면 그때는 이윤은 빵 이렇게 될 거고 P가 AC보다 작아요. 이윤은 0, 0보다 작다 해서 손실, 음의 이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 경우는 지금 양의 이윤을 얻는 거야. 왜냐면 최적 생산량에서 봤을 때 AC보다 P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손실 보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 책에 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옆에다 조그맣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생산 비용은. 그래서 MC와 AC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타고난 뭐 지금 상황이야.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갔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를 이제 당연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여기가 MC, 여기가 이렇게 AC의 최소점을 MC가 이렇게 관통해 지나갑니다. AC도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 아니면 U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 시장에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플러스 이윤이 남게 되면 진입장벽도 없죠. 그러니까 저쪽에 뭔가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대, 수익을 내고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진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그나마 가까운 시장이 뭐 금융시장 이런 거야. 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0.5% 높아가지고 내가 똑같은 돈을 갖고 있으면 버튼 클릭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 현실에서는 수수료도 붙고 하긴 하는데 미국에 투자했을 때가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이 높다? 그럼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높고 주식시장도 우리가 좋고 그러면 다시 여기 돈 빼서 이쪽으로 가고 신속하게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이윤이 있다 그러면 신규 기업들이 여기 확 들어온다고. 확 들어오면 공급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팍 떨어졌다 할게요. 떨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AC 곡선보다 P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다 할게요. P가 이렇게 뭐 P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P가 앞에서 본 것처럼 MR하고 똑같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와 MC가 같을 때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거든. 요점으로 바뀝니다. 예, 요거랑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니까. 그래서 요점이 됩니다. 요점.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Q1이라고 그냥 쓸게요. Q0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격은 P0고 생산량은 Q0야.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니까 요 면적이 총 수입이 되고요. Q0일 때 AC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가 AC, 여기가 P.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P가 AC보다 작은 상황이 되고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게 바로 총 수입 알 수 있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총 비용은 AC 곱하기 Q니까 요게 총 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P 곱하기 Q 요게 총 수입 TR 이게 TC 아니 TC가 TR보다 훨씬 크네.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손실의 크기는 여기다 표현하면 이만큼이 손실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손실 보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말이야 시장에 장사를 하는데 손실을 봐. 그럼 손 털고 나가는 거야. 이게 나가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자영업자나 이런 데서 하면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내가 커피숍을 하던 옷가게를 하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가게 되면요. 이걸 똑같이 이전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비용 나가는데도 사실은 비용이 발생해요. 퇴출, 퇴거하는데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손 털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럼 다시 가격이 또 조금 경쟁자들이 없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언제 멈추느냐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제로가 될 때 그때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런 과정을 좀 보셨는데 요 그림만 먼저 잘 보시고요. 오케이? 우선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업 중단점, 생산 중단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요 얘기. 요건 약간 책에 그림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나중에 좀 끝난 다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요 기준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다 새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손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윤 이렇게 있어서 TR에서 TC를 빼는 건데 이게 TVC랑 TFC랑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저 TFC는 뭐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했다 할게요. 근데 학원을 강의를 개설 안 하고 지금 막 적자내 가지고 강사들을 뽑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 학원 건물을 내가 내 게 아니 내 거라도 마찬가지인데 임대하면 임대료는 나간단 말이야. 관리 비용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개설하던 안 하던 강의를 개설 안 하면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선생님 인건비 뭐 이런 형광등 같은 비용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임대를 한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은 그냥 임대료는 계속 나가게 돼. 그러니까 저기 TFC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어차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 할게요. 책걸상 이런 것들도 만약에 컴퓨터나 전자칠판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엄밀하게는 이게 고정 비용인데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인데 고정 비용은 생산과 Q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를 생산하던 두 개를 생산하던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비용으로 나가고라 쓸게요. 나가고. 근데 이거를 내가 학원을 그만두거나 하더라도 회수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모두 매몰 비용이라 할게요. 모두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회수를 못하는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썬코스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간주합시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자 다시 아유 내가 손실이 나네. 학원 접어야지. 그래도 저 고정비용은 나가는 거야.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요거를 우리가 관심사가 TR 대신에 Q로 나눠줘서 AR 요거 P 요걸로 볼 거고요. 요걸 또 나눠서 볼게요. 얘를 Q로 나눠주면 이게 AVC 얘를 Q로 나눠주면 AFC 이렇게 되고 요거를 두 개 같이 더하면 A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AC랑 P랑 비교해가지고 P가 AC보다 크면 이윤이 남는 거고 플러스 이윤이고 P가 AC보다 작으면 손실이고 그거까지는 우선 됐어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을 둘로 나눠서 AVC랑 AFC로 지금 살짝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볼게요. 이렇게 AVC가 있고요. 이 가변 비용이야. AC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AC 이렇게요. AC는 평균 비용이고요. AVC는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있고 두 개 차이가 뭐다? AF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시나 요거 살짝 썼다가 지우도록 할게요. 근데 살짝 썼다 지우면 AFC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AFC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Q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차 작아지는 거 알 거예요. AFC가 뭐 지난번에 50이다 그러면 이렇게 Q 이렇게 해서 Q가 1일 때 50, 2일 때는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25, 5일 때는 10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예전에 다른 학교 수업할 때는 학생들과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잘 어울리고 이제 끝나면 술도 먹고 막 그렇게 했죠. 쫑강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디 홍대인가 거기서는 학생들과 친해서 거기는 경제학과가 좀 스몰 사이즈여가지고 수업을 딱 끝났더니 학생들이 쫑강 파티 안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몇 명이나 올까 물어보기 위해서 기말 시험지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지. 대충 예상은 해야 되잖아. 쫑강 파티 학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쫑강 파티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채점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다 참석할 의향이 있대. 그래야 제가 점수를 잘 줄 줄 알았는지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홍대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언제 모이기로 했어. 딱 갔더니 없는 거야. 나 혼자 있어. 한 명 와 있어. 한 명. 야 이게 뭐지 했더니 한 명은 전화했더니 고향 내려가고 있어요. 한 명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수업 안 들은 딴 아는 사람도 불러다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동아리를 가기로 했어. 야 이번에 5월 달이니까 어디 가까운 근처에 뭐 춘천이나 어디에 강원도에 가자 해서 버스를 한 대 대절했다 합시다. 한 대 버스를 대절했는데 하루 통으로 빌리는데 50만 원이라 할게. 근데 만약에 이제 비용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 50만 원을 이렇게 줬어.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엠빵 하기로 했다 합시다. 근데 뭐 과 대표나 동아리 대표가 딱 왔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50만 원 그대로 비용은 나가는데 혼자 5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지 뭐. 이게 뭐지? 멀리서 친구가 와. 얼마나 반갑겠어. 엠빵 하면은 갑자기 50에서 25만 원 확 줄어든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3명째 오면 그것도 이제 크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반갑고 막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50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씩 되는 것이고 자리가 50자리인데 만약에 100명 왔다 그러면 막 껴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비용이 확 떨어지지만 그 효과는 작아지겠죠. 지금 뭐냐면 생산량이 작을 때 평균 고정 비용은 엠빵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크다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와 AVC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네 둘을 더해서 AC가 되는 거니까 AC와 AVC의 차이가 AFC야. 여기가 되게 높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생산량이 작을 때는 얘가 이렇게 커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그래프에 표현하면 여기다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차이가 크고 생산량이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좀 작아지죠? 얘가 좀 작아지죠. 그러다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거의 제로까지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네 둘은 생산량이 많아지면 두 개는 거의 끝에 거의 같아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AC 곡선이 이게 AC 평균 비용 곡선이 AVC 곡선보다 위에 있긴 한데 최저점을 보면 최저점이 AVC의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AC, AVC 이렇게 되면 요 차이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요 차이가 AFC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AFC가 일정한 거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우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최저점 여기에 최저점이 여기 최저점의 왼쪽에 위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차이만큼이 갭이 AF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평균 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찾은 다음에 MC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자, 시장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AC의 최소점과 AVC 최소점의 중간에 시장의 가격이 위치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가격이 이렇게 위치한 거야. 얘가 P1이라 할게요. P1 이렇게. P1 이렇게.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P1일 때 자,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아까 본 것처럼 이 P1과 MC를 찾아야 돼. 얘가 MR이에요. MR인데 MR과 MC가 만나는 여기에 여기 빨간색과 파란 색깔이 만나는 부분이 이윤극대 산출량의 교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총수입 면적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P 곱하기 Q니까 얘가 바로 총수입이야. 파란 색깔이. 이해 가시죠?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AC를 찾아야죠. AC가 여기야. AC가 P보다 높으니까 손실을 보게 된다고. 자, 그래서 색깔을 아마 여기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핑크 색깔로 표현됐네. 이렇게. 이게 손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TR에서 TC를 빼게 되는 건데 손실의 크기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되죠. 손실의 크기. 이해 가시죠? 요거 하나만 보세요. 케이스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내가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시 손실의 크기 이 빨간 색깔 직사각형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에이, 손실 보니까 문 닫어! 해서 폐업! 이렇게 해버리면 자,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그래서 손실 보니까 문을 닫는다 생각할게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TFC가 바로 뭐냐면 고정비용인데 문 닫더라도 이게 임대료는 계속 나가기로 한 거야. 계약한 거 시간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색깔을 뭐로 할까? 이걸로 할까? 좋아요. 내가 문 닫으면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해서 폐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총 비용 중에서 이건 생산과 상관없이 그냥 나간다니까. 고정 비용은. 그래서 TFC는 폐업하더라도 계속 나가요. 나가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TFC가 얼마라고 아까 얘기한 거지? 이거 차이야, 이거. AC와 AVC의 차이만큼이 TFC야. 연두 색깔만큼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좀 진한 색깔로 할까? 이만큼의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손실의 크기는 이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업을 계속하잖아.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은 요만큼이 되고요. 조업을 만약에 문 닫아버리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고요. 옆에 길이는 똑같은 거야. 제가 좀 잘못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이음극대 산출량 Q는 똑같고 높이만 보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면 빨간 색깔만큼 손실을 보는데 에이 때려칠래 해서 때려치면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까 좀 슬픈 상황이지. 내가 때려쳐도 손실이 발생하고 계속해도 손실 발생하고 근데 어떤 게 그나마 더 나아요? 손실을 적게 하는 게 계속하는 거지. 다음 주에 제가 중간고사 성적표 시험지를 나눠줬더니 아이고 이 과목은 망했네. 때려칠까? 아 근데 약간 이거는 뭐 환불도 안 되고 막 자꾸 이런 상황이면 때려쳐도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을 닫더라도 닫았을 때 손실이 계속 조업을 했을 때 손실보다 더 큰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그냥 운행하는 게 적자를 보더라도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제일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 하나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로 볼게. P가 AC보다 작아요. 그럼 다시 TR이 TC보다 작다. 그 뜻입니다. 여기다 살짝 보면 P가 AC보다 작아요. 이거 인.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해? 여기다 Q를 곱하면 TR이 TC보다 작아요. 이해되시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인 상황인데 손실이 발생하는데 문 닫을까? 아니야. 계속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손실이 더 커지는 고정비용만큼 커지는데 에이 그냥 조업을 계속하면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요걸 할 수 있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요만큼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만큼은 이 크기만큼인 고정비용이네. TFC를 다 날릴 판이었는데 일부는 만회할 수 있어요. 회수가 가능. 문 닫으면 이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인데 조업을 계속하면 이 전체 총 비용을 다 날릴 판인데 매몰 비용이어서 그 중에 이만큼은 회수 가능하고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고 다시 일리 들어올게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림을 빠르게 그릴게요. 여기 MC가 이렇게 있고요. MC가 이렇게 MC를 그냥 곡선으로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할게요. AC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좀 곡선으로 그린 게 낫겠다. 그래서 AC가 이렇게 있고요. AVC를 합시다. 먼저 AC가 이렇게 있고요. AC 이렇게 얘는 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P가 아까는 AC와 AVC 그 사이에 위치한 거잖아. 근데 P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AVC보다 밑에 P가 위치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P가 위치한 거야. P2라고 할까요? P2인 경우 이렇게요. 자, 똑같이 이온극대 산출량은 여기서 결정되지. Q2 이렇게 될 거고. 자, 총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요거 Q2 곱하기 P2 하니까 조그만 직사각형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얘가 총수입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앞에 본 것처럼 Q2일 때 저 위에 AC 곡선을 찾아야 됩니다. AC 곡선을 찾아요. AC 곡선을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 점선 핑크 색깔이 총 비용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T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얘가 바로 TR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TR보다 TC가 크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손실의 크기는 얼마라고? 요 핑크 색깔과 하늘 색깔의 차이가 되는 손실의 크기는 요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두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이게 손실의 크기야.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앞에 다시 보면, 앞에 보면은 이 고정 비용은 문 닫아 버리면 그냥 이만큼은 포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임대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비용이라는 게 요거 AC와 AVC의 차이에다가 Q를 곱한 요 크기가 고정 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의 고정 비용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AC와 AVC의 차이점 요거 거기다 Q를 곱하면 이 검정색이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크기가 뭐냐면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TFC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면 손실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녹색깔 크기만큼이니까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쪽에다 쓰면 조업을, 야, 손실이라도 계속하는 게 아까는 낫대.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야. 계속하는 경우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 닫아버리면 고정 비용만큼은 회수를 못하니까 비용으로 나가는데 조업을 계속하면 오히려 이때는 뭐야? AVC보다 P가 더 밑에 있으니까 AVC가 가변 비용이잖아. 직원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P가 AVC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당연히 AVC는 AC보다 작죠. 처음 할 때 이게 A가 뭐지? AVC가 뭐지? 그 약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에버리지 코스트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프라이스 가격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P가 AC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냐 아니면 플러스 이윤이냐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 이제 Q를 곱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Q를 곱하면 TR 총수입은 총 가변 비용, 직원들의 월급이에요. 인건비예요. 월급. 이거는 TC, 전체 총 비용이죠. 이거는 월급뿐만 아니라 뭐 임대료 이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 고정 비용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지. P가 A씨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근데 야, 문 닫을까 말까 라고 했을 땐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요거. 근데 선생님들 월급도 못 줘. 강의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월급도 못 주면 이런 경우는 폐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아까 했던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가 AVC보다는 위에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AVC보다는 P가 좀 더 크고 AC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가 AC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거는 이윤이 0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문 닫을까? 요거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결정해. 아니, 선생님 월급은 주는 거야. 고정 비용은 어차피 나가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손실을 보지만 조업은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P가 요거보다 작을 때 한번 봤고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재미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프도 복잡하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했고 P가 이거보다 크면
이때는 조업도 계속하고 AC보다 크니까 플러스 이윤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억지스럽게 여기다가 그래프를 좀 그렸어.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만큼의 이거는 매몰 비용에 가까운 거라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업을 계속했는데 총 수익이 굉장히 커. 비용보다 크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입이 비용보다 작아. 그럼 손실이 발생하지만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은 20만 원인데 에이 문 닫을래? 하면은 손실이 60이니까 에이 이 경우는 손실을 보지만 계속 운행한다. 약간 억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요 그래프 요거 있죠. 요거 두 개. 좀 이해를 하시고 결론은 요거니까 요걸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좀 그래도 제일 복잡한 그래프고 보통은 원론 시간에는 이렇게 입문 시간에는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점프해서 개념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약간 그래도 요게 그냥 문과 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오히려 쉽게 잘 따라와가지고 여기서는 좀 설명을 좀 했고 요것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좀 뒤에 좀 가볍게 하면서 독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